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결고리 오늘은요 교보증권의 윤여민 FP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 반도체 장비 수주가 사상 최고 수준이다. 잘 나갑니다. 얼마큼 좀 잘 나가고 있는지 좀 세부적인 내용 들려주세요. 예, 일단은 지금 반도체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전방 사업 쪽에서 반도체는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거기에 관련돼서 당연히 이제 뭐 설비라든지 생산에 필요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기타 제품들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칩이라든지 첨단 디스플레이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솔루션 분야의 어떤 되게 보면 상당히 선도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3분기에는 좀 살짝 실적을 좀 하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반도체 공급망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피해갈 수는 없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매출이라든지 약간 좀 그 가이던스는 살짝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네. 나머지 지표는 상당히 튼튼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수주가 많다는 건 그 수주가 이제 결국은 이제 매출로 반영이 되겠죠. 뭐 그쵸. 4분기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글로벌 반도체 설비 투자 중에서 이 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맞네요. 상당히 뭐 거의 과점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죠. 독과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내년에 네. 지금 삼성전자랑 뭐 TSMC가 이미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파운드리 쪽. 네. 예. 삼성전자는 이미 이번 주 발표했죠. 땅까지 다 어디 네. 지을지까지 했죠. 테네시가 다 발표했고, 네. 그다음에 TSMC 같은 경우도 미국에 지금 공장을 짓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약간 조정시 매수, 약간 이런 개념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좀 이제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올 6월부터 좀 나오긴 했는데, 네. 그래서 약간 이제 뭐 인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약간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협상은 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결국 캐파에 대한 증설 부분을 상당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미국 공장 보면 이렇게 할 때도 보면 결국 세금 문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크잖아요. 감면을 해줘야 그것도 또 네, 쉽죠. 세금도 뭐 이제 감면해주고 다시 또뭐 페이백 해주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최근까지 인도랑 지금 이제 협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사실 뭐 그에 대한 결과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네. 결국 이제 파운드리 쪽 관련돼서 이제 그 첨단 장비 제품을 좀 제조하는 공장을 계속 이제 어쨌든 새로 지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인도 정부 입장에선 좋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이런 반도체 전방 사업이 예. 이제는 확실히 저점을 지나지 않았나. 주가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디램 관련된 좀 메모리 쪽도 그렇고, 예. 물론 이 현물가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미 주가는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미 이제 내년 어떻게 보면 2분기 예. 그 중순을 좀 보면서 언제쯤 이제 터닝 어라운드가 될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는 지금부터 모아가는 게 맞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현물 가격이 터닝 어라운드 하는 순간 예. 이미 주가는 다 올라가 있다. 그렇죠. 선반영 하니까요. 네, 그래서 예. 지금이 좀 가장 최대 적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중요하군요. 예, 미국도 약간 지금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네. 반도체들이 지금 하나씩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표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증설을 하니까 장비부터 우선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 장비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제 이미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기판 쪽이 먼저 출발을 했죠. 네. 심텍이라든지 뭐 코리아 서킷 같은 종목들이 먼저 출발했고, 네. 그다음에 장비 쪽이 좀 출발을 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유진테크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최근에 유진테크가 좀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좀 글로벌 반도체 산업 트렌드에 좀 잘 부합하는 좀 회사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물론 이제 어제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여전히 신고권에서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사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도체 업체는 한 10개 중에 8개는 다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고. 전반적인 업황 자체가 좋은 거군요. 네. 다만 이제 주가를 너무 땡겨 썼다거나 음. 아니면 너무 이제 주가는 아직 오르지 못했으나 개별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좀 약간 주가가 재미없었던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예. 사실 가장 들고 가기에는 좀 가장 편안한 좀 섹터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그렇군요. 일단 유진테크가 가장 좋은 토픽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음. 그 뒤로 이제 원익 IPS, 원익 아, IPS는 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겪고 있는데 음. 다만 이제 그 좀 장비 주문에 대한 지연이 좀 일어나면서 좀 약간 좀 이런 부분이 좀 주가에 선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개별 악재인가요? 예, 아니 디스플레이 쪽이 아, 좀 예.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익 IPS 같은 경우 반도체도 하고 있지만 뭐 디스플레이 쪽도 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업황의 약간 피크아웃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고객사의 설비 투자가 좀 살짝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3분기, 4분기에도 지금 그 삼성 디스플레이든지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에서 좀 투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일단은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좀 업황에 대한 좀 이제 디스플레이 쪽은 네. 좀 하향 조정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D램이라든지 낸드, 파운드리 쪽 관련된 이 반도체 쪽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뭐 디스플레이도 그렇지만 좀 반도체 쪽 보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좀 업사이드는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장비 쪽으로는 원익 IPS가 뭐 단점이 있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약간 디스플레이 업황에 대한 부분이 디스플레이 있겠습니다. 쪽.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쪽으로는 봐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와 관련해서 국내 종목들 유진테크와 원익 IPS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또 제약바이오 쪽으로 또 딱 네. 넘어가십니다. 화이자 내년 매출이 1,000억 달러를 전망한다. 야,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랑 예. 제약바이오가 돈은 잘 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만 이제 왜 이렇게 방향이 주가가 다릅니까? 주가가 네. 달라서 그렇지. 사실 이제 화이자가 이제 보니까 미국에서 백신 접종률 봤을 때 예. 1위 회사라고 보면 돼요. 1위 회사. 그러니까 항상 언급이 되더라고요. 항상 언급이 되죠. 지금 이제 백신 접종률 1위인데 지금 11월 22일까지 봤을 때 화이자 백신이 지금 2억 6천만 회분을 지금 접종이 됐고 네. 사실 이제 모더나가 1억 7천만이니까 사실 격차가 있죠. 한 1억 회분 정도 좀 격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 이런 상황에서 화이자는 지금 이제 백신뿐만 아니라 코로나의 경구용 치료제도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두 개 다 하는군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경구용 치료제 관련돼서 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팍스로비드라고 이제 치료제죠. 이제 이 회사 이 이제 약품이 입원과 사망률을 이제 좀 약간 89%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오, 좋네요. 이러다 보니까 머크보다는 훨씬 더 수준이 높다. 그러니까 좀 이제 효과율이 더 높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머크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대부분 주식시장에 들어온 것 같지만 네. 사실은 뒤에서 보게 되면 화이자가 더 효능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성능에서 져버렸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이 이제 내년 실적 가이던스에 다 반영이 되면서 백신과 네. 이제 치료제가 야. 제가 볼 땐 실적이 약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쌍두마차가 되지 않을까. 그러겠어요. 예,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백신은 지금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매출 좀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내년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27조 예상을 했거든요. 예. 원래는. 근데 35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으로 보면 230억 달러였는데 예. 내년에 백신 이제 매출이 근데 300억 달러까지 좀 이제 늘어난 상황이고 치료제 관련돼서도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치료제 같은 경우도 지금 매출이 우리나라 돈 28조, 그러니까 240억 달러였는데 330억 달러. 그러니까 2023년까지 보면 한 39조.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치료제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네요. 매출보다 그러니까 백신보다 치료제 매출이 늘어나면서 예. 약간의 좀 역전 현상은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코로나19가 이 회사를 좀 먹여 살리지 않을까. 진짜 매출에서 큰 포션을 차지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치료제 관련돼서는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좀 지난 16일 신청했기 때문에 지금 FDA 승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이제 그렇죠. 정식 승인은 아니고 긴급 승인이긴 합니다만 네. 이제 이게 또 승인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현장에 투입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백신과 치료제가 같이 이제 팔릴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화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미국에도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이게 좀 출렁거림이 있어요. 근데 그렇군요. 지금 거의 지금 전고점을 다시 회복을 했고 지금 신고가 행진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제약바이오도 충분히 다시 봐야 할 섹터가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이걸 헬스케어 업종이라고 그러던데 우리나라하고는 약간 좀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떤 종목 연결할까요? 일단은 이제 백신과 치료제를 이 회사가 다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일단 백신을 보게 된다면 뭐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닐까.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사실은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예. 매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는데 올해 매출 컨센서스가 지난해 4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와, 엄청나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실적이 퀀텀 점프를 할 것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는 이미 다 선방향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 네. 결국 실적은 어쨌든 차례차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2008년도에 사실 백신만 이제 하던 회사인데 지금 이게 결국은 이제 올해 대박이 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13년의 결실을 좀 이루게 된 건데 사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사실은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뭐 백신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이제 백신 개발하는 업체들하고 좀 많이 협약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백신과 관련된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이제 국내 좀 백신을 좀 계속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매출도 있다 보니까 지금 올해 이미 작년 대비 4배 성장을 했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임상하고 있는 백신이 내년에 나오면 그 백신에 대한 매출도 잡히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과 관련돼서는 전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만 이제 너무 앞에서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다만 이제 어제 보게 되면 살짝 좀 이제 연기금부터 시작해서 좀 약간 수급이 약간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좀 제약바이오가 살짝 좀 꿈틀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좀 지표로 보면서 네. 한번 백신에 대한 흐름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치료제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가장 좀 이슈가 많죠. 셀트리온이죠. 예, 셀트리온 상당히 예. 좀 이슈가 많은데 네. 셀트리온은 지금 레키로나주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보다 일단은 유럽, 그다음에 미국을 좀 타겟으로 많이 나올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접종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치료제 관련된 부분보다는 이제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3사 합병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얼만큼 잘 연말에 마무리가 될 것인가. 분식회계도 좀 문제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오래된 이슈잖아요. 3년 전에 나온 이슈인데 네. 아직까지 지금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럼 뭐 앞으로도 더 장기화 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결론이 내지면 예. 약간 이제 저는 불확실성의 해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네,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악재를 털고 이제는 다 거기는 뭐 확실하게 결론이 냈으니까 아니면 더 좋은 거고.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땐 오히려 이제는 좀 실적과 네. 향후 행보를 더 집중해 보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좀 경영에 대한 부분들. 요게 사실 이제 장기화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전 서정진 회장의 사실은 좀 파워가 상당히 있었는데 그렇죠. 좀 공백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좀 주주들의 약간 회의 섞인 시각도 있고, 또 이제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좀 매물을 던지다 보니까 어떻게 기관을 다시 한번 끌어들일 수 있냐, 이게 좀 회사의 좀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반도체 장비와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 잘 국내 시장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